혹시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니면 방금 전 한 이야기도 금방 까먹으시는 일이 잦아졌나요? 많은 분들이 그 나이면 당연하지라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한 신호일까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정호 7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돌며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신문도 빠짐없이 읽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며 나는 아직도 정정하다며 늘 자부심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르신이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를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셨겠지요. 다행히 지갑에 있던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드려 무사히 귀가하셨지만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정호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그 습관들이 어쩌면 조용히 뇌를 지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열심히 산다는 말 속에 숨겨진 피로와 긴장감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치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뇌 훈련도 하고 신문도 읽고 등산도 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니 걱정 없다. 하지만 똑같은 일상, 똑같은 방식, 그리고 똑같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뇌는 점점 더 무뎌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85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말하셨어요. 운동도 거의 안 하고 TV도 별로 안 보고 그냥 화분 가꾸고 손자 손녀랑 그림 그리고 가끔 친구랑 수다 떠는 게 전부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기억력, 집중력, 말의 순서 어느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것이 건강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 현실은 참 아이러니하고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치매에 걸리는가? 무엇을 잘못 믿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저는 40년간 진료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고 방치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뇌는 아주 정직한 기관입니다. 조금만 신호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너무나 무섭게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실 수 있게 조금 더 따뜻하고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참,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부터 정말 중요한 진실을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억이 아니라 기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정호 어르신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상을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정호 어르신처럼 평소에 열심히 살고 계셨던 분들이 왜 갑자기 기억을 잃는 상황을 겪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신문도 읽고 등산도 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왜 치매가 오겠어요? 하지만 뇌는 단순히 많이 쓰는 것만으로 건강해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반복된 자극은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에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인지적 무뎌짐이라고 부르죠.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한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뇌 활동이 단조로운 일상에 익숙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1.8배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같은 길만 걷는 산책, 같은 방식의 신문 읽기,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생활은 뇌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된다, 뇌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예방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이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견과류, 블루베리, DHA, 영양제까지 드시는 분이 오히려 고지혈증이나 당뇨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음식이 뇌와 몸에 어떤 균형을 주는가입니다. 과식, 늦은 저녁, 고염분 식단은 단기 기억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많이 하면 뇌가 건강해진다는 믿음도 일부분은 맞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뇌혈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급격한 운동이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서울 아산병원의 사례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이 움직여야 한다, 많이 먹어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는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뇌의 진짜 신호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양봉남 74세 어르신의 경우 매일 아침 7km를 빠르게 걷고 낮에는 영어 단어를 100개씩 외우며 나는 절대 치매 안 걸린다며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해 실종 신고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에 미세한 허혈성 변화가 생겨 있었고 이 모든 무리한 훈련이 오히려 뇌를 긴장 속에 방치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겁니다. 뇌는 운동보다도 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정적인 명상, 천천히 대화하기, 새로운 소리에 귀 기울이기, 이러한 활동이 뇌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자극과 휴식, 정보와 감정, 움직임과 고요함 사이의 균형. 이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런 오해들을 꼭 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 습관 중 어떤 것은 잘못된 충성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다르면 대처법도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약 복용 중인 분들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춘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모두 다르고 특히 고령자일수록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 뇌가 받아들이는 자극과 피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가지 주요 건강 그룹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들입니다. 아직 별다른 진단을 받지 않으셨고 기억력도 비교적 유지되고 있으며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뇌를 재미있게 자극하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던 길 대신 다른 골목으로 산책하기, 왼손으로 양치하기, 하루 한 가지 새로운 단어 외우기, 이처럼 뇌에게 낯선 신호를 주는 것이 신경 회로를 다시 깨어나게 만듭니다. 단, 너무 무리해서 필요한 자극을 주는 건 금물입니다. 뇌는 즐거운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둘째,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뇌혈관에 항상 긴장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3초 깊은 호흡 자세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숨을 3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3초 동안 멈췄다가 3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훈련입니다. 이 단순한 호흡법은 뇌의 산소 공급을 도와줄 뿐 아니라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특히 혈당 스파이크가 뇌세포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과 간식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견과류나 달지 않은 요거트 같은 건강 간식을 낮 3시 전후에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되며 뇌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책은 식후 30분 후에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걷거나 무리하게 빠르게 걷는 운동은 뇌로 가는 혈당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심장이 약하면 뇌로 가는 혈류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의 운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활동은 의자에 앉은 채 하는 관절 돌리기 운동입니다.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거나 발목을 올렸다 내리는 식의 운동이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안정적인 뇌 자극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골다공증이 있거나 근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운동보다도 자세 유지와 낙상 예방이 먼저입니다. 특히 밤중 화장실에 가실 때 뇌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낙상과 뇌 진탕 위험이 큽니다. 이때는 침대 옆 조명을 켜놓고 자는 습관, 작은 방석이나 쿠션으로 균형 잡기 연습을 하루에 10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복합적인 질환으로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나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구울제, 수면제, 고혈압약, 위장약 등이 같이 복용되면 뇌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기보다는 약사나 의사와 상의해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 복용 후 갑자기 졸리거나 어지러울 경우 뇌가 자극을 과하게 받은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같은 예방이라도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 따라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도 종류에 따라 물 주는 방식이 다르듯 우리의 뇌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뇌 건강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행동들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강 상태별 뇌 관리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쌓아도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봤던 환자분들,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위험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세게 목이나 머리를 마사지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있을 때 안마기로 세게 누르거나 가족들에게 강한 압력으로 두드려 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압력이 미세출혈이나 혈관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76세 이수님 어르신은 목이 뻐근해서 아들이 마사지기를 20분 동안 해줬는데 그날 저녁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 근처 혈관에 작은 혈전이 발생해 뇌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물을 의도적으로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게 불편해서 일부러 물을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뇌에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기억력 저하와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피하려고 저녁 7시 이후 물을 안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수면 중 탈수를 일으켜 새벽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염분이 많은 식단과 전통 민간요법입니다. 된장국, 젓갈, 김치 같은 음식을 하루 3끼 빠짐없이 드시면서 내 입맛에 맞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분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결국 뇌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소금물 마시면 머리 맑아진다는 식의 민간요법을 따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뇌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믿음입니다. 네 번째, 무조건적인 침묵과 참기입니다. 뭔가 이상한데도 병원에 안 가시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말하면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치매의 70%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줄이고 사람을 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뇌 기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
김창근 82세 어르신이 갑자기 병원에 오셔서 딱히 아픈 데는 없는데 뭔가 사람이 멍하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뇌 내 소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었고 이전 6개월간 자주 혼잣말을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여왔다는 사실을 가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처럼 말하지 않으면 조기 발견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낮잠을 오래 자는 습관입니다. 하루 12시간 자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지만 오히려 뇌의 자연적인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낮잠은 최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그 시간대도 오후 2시 이전이 가장 좋습니다. 장시간 누워 있거나 침대에서 TV를 보며 꾸벅꾸벅 조는 습관은 뇌의 활성 비활성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밤잠의 질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섯 번째, 괜찮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고 자주 가던 시장에서 길을 잃고 냄비를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둔 채 잊어버린다면 이건 단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는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신호는 작고 은밀하게, 하지만 지속적이고 점점 더 깊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경고들은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 꼭 기억해야 할 핵심들을 정리해드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지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용기와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호 어르신의 기억 상실 이야기에서 시작해 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오히려 치매에 걸리는지, 그리고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떤 행동들이 뇌 건강을 해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복을 시도하는 기관입니다. 단 5분 만에 새로운 자극, 단 하루 만에 다른 선택으로도 뇌는 다시 반응하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사랑받을 때 가장 잘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그 순간부터 뇌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습관이 뇌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매일 같은 길, 같은 정보, 같은 자극은 뇌를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둘째, 건강한 자극은 즐거운 자극이어야 한다는 점.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운동하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식물 키우기, 음악 듣기, 손편지 쓰기 같은 작고 기분 좋은 행동들이 뇌에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좋은 방법이 나에겐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넷째, 무심코 해온 습관이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경고. 세게 누르기, 물 안 마시기, 무리한 낮잠, 민간요법. 익숙하다는 이유로 무시해선 안 됩니다. 뇌는 작은 실수를 오래 기억합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작은 실천을 반복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40년 진료를 하며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약보다도 운동보다도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는 마음이 가장 강한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치매는 두렵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바꿀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분들입니다.
그 용기만으로도 뇌는 이미 변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는 이 영상이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쌓이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뇌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다가가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